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송인혁입니다.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4시 코이카멘 IYS 10회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코이카멘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두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 또 IT에서 제가 만난 자랑스러운 한국 젊은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버드 의과 대학생인 제이슨 안인데요. 그는 1983년생으로 한국 이름이 안재준이고 이민 2세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서울의대 정유의과 교수였으며 1955년 6.25 직후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3국이 우리나라에 무상 원조로 400만 불을 줘가지고 지원한 국립의료원, 지금 울진 5가에 있죠. 한국 국립의료원 창설 멤버였답니다. 그의 부친은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후에 샌프란시스코로 이민을 가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라 했습니다. 제가 제이슨 안을 처음 만난 것은 2011년 8월 초였는데요. 우리 협력단에서 IT 지진 피해 시 파견한 그 긴급구호대와 의료단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IT 측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조사단의 일원으로 포트프랭스에 온 거죠. 당시 그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교 본과 4학년 학생이었고 동시에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대학원 행정학과 2학년 원생이기도 했어요. 그 제이슨은 IT에서 활동도 뛰어났습니다. 열악하고 위험한 남미촌에 직접 들어가서 또 현지 교통수단으로 탑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치면 다는 그 트럭이죠. 그 탑탑으로 출퇴근하면서 난민과 같이 그 열악한 데서 생활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아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IT 역사, 문화에도 깊은 관심이 있어서 통역인인 IT 대학생과 항상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일요일이면 유적지를 그와 함께 탐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하버드 대학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이슨이 일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날 때 저는 그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보스턴에 돌아간 제이슨이 저에게 하버드 대학교와 근교 화이트 마운틴을 안내하겠다면서 우리 부부를 미국 보스턴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1년 11월에 휴가를 내서 그를 만나기 위해 아내와 함께 보스턴 갔죠. 제이슨은 하버드 대학 기숙사에 무료로 기여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기숙사 학생장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교 들어와서 때부터 학비의 일부는 장학금으로 하고 모자란 것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기에 부모로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1달러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 대단하다고 했더니 미국 대학생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대학생 때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 연애하면 그 비용, 또 결혼하면 주거 마련 등으로 부모의 등이 얼마나 힙니까? 등만 휘면 괜찮겠는데 몸을 때우니까 제 주위에 제가 많이 봤는데요. 자식 결혼 때 평생 마련한 아파트를 팔고 그 부모는 서울 군교의 조그만 아파트로 전세로 이사를 가고 자녀의 주거를 마련해주고 자식의 혼례 비용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는 우리 부모들의 실정과 정말 대비됐습니다. 또 그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차도 아르바이트를 자신이 하여 번 돈으로 샀다고 그랬습니다. 2달 후에 11월이니까 2달 후에 의사고시가 있고 정책대학원 행정정책대학원 케네디 스쿨 석사 논문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서도 그 제이슨이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저희 부부를 하버드 대학교는 물론이고 보스턴 시내 그리고 자동차로 4시간이나 걸리는 화이트 마운틴까지 1박 2일 동안을 저희들을 안내하며 동행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 태어났으면서도 한국의 현실, 특히 남북 분단과 그로 인한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저보다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더군요. 이미 이산가족 문제를 다룬 60분짜리 영상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인이 직접 제작하고 촬영하고 녹음까지도 마치고 있었어요. 거의 완성 단계로 하면서 저희한테 시연을 해주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뭐 제가 더 보탤 말도 없더군요. 아주 훌륭한 영화였어요. 그뿐 아니라 그는 우리나라 주간지 시사인, 그 시사인 잡지 있죠? 시사인의 초청으로 2010년도와 2012년도에 서울에 와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강연도 했습니다. 하여튼 서울에 있는 우리보다도 남북 분단을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가 이제 학생이지만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니까 그가 저한테 말했어요. 일제의 스탈과 6.25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을 딛고 오늘의 한국을 건설한 우리 한민족은 위대한 민족이에요. 이제 우리는 외세가 가져다준 또 우리에게 명예로 남은 이 남북 분단을 해소하는데 우리 민족이 지혜를 모아야 해요. 주위 열강들이 원하지 않아 힘들고 통일이 되면 통일병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각이 깊은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의 지혜를 모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꼭 그렇게 해야만 해요. 힘들겠지만 통일은 분단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젊은 그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대안의 권한입니다. 2012년 1월 달에 그는 의사고시에 합격하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고 행정학 석사도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서 받았습니다. 가끔 그에게서 이메일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와 대화하면 정말로 배울 게 많고 재미있습니다. 제가 20대라고 착각이 듭니다. 2013년도 1월 달에 제가 저 여행기 실온에 세계 여행을 영어 모드로 만들 때 이 책입니다. World Travel Singing in Poem. 이 책을 World Travel Singing in Poem 이 책을 영어로 만들 때 그는 바쁜 인턴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생활이었지만은 이 초교정을 저에게 일부 해주게 됐습니다. 파이팅 제이슨, 통일이 되면 우리 한라에서 지리, 그대가 좋아하는 설악, 금강, 9월산을 거쳐서 백두산까지 꼭 걸어서 한번 갑시다. 파이팅 제이슨, 안재준, 파이팅 대한민국. 다음은 우리 한국 적십자 사업 활동과 이재승 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한국 적십자사서 IT 성금을 800만 원 정도를 모금했습니다. 놀랍죠. 지진 직후에 한국 적십자사는 이재승 대표와 김재열 과장을 IT에 파견하여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독일 적십자사와 합동으로 IT의 혈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승 과장은 활달한 성격이고 김재열 과장은 치밀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두 명 모두 30대 초반으로 컴퓨터에도 아주 밝았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도 저희 코이카 컴퓨터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들이 달려와서 바이러스를 제거해주고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조그만 텐트 막사에서 잠을 자고 일도 그 막사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 생활을 2010년도 2월부터 2011년도 5월까지 무려 16개월을 그렇게 버텨냈습니다. 군대 텐트는 상당히 커서 서서 행동도 할 수 있었는데 적십자사가 사용한 텐트는 겨우 3, 4인용 소형이라 항상 구부정거리며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명랑했고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화장실도 샤워실도 가까운 곳에 있는데 저 IT 난민들은 화장실도 없고 샤워실도 없고 얼마나 불편하고 고생이 많겠느냐는 거였어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는 나라에서 IT처럼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국민이 없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렇게 항상 웃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한 그 적십사사의 유종화 총재 외교 장관을 지냈죠. 유종화 총재의 배려로 그들은 16개월 후에야 겨우 시내 집을 임차하여 구부정한 텐트 생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협력단 사무소가 1인 사무소였기 때문에 제가
휴가를 가거나 서울에 해외여행 갈 때는 저는 이들에게 우리 사무소 현지 직원들을 지휘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야 제가 미리 하고 또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사무실에 화재가 나거나 공유차가 사고가 나면 현지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비상사태 시에는 한국인으로서 거기가 소장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들은 잘 해줬습니다. 김재일 과장은 2011년 10월에 적십사사 본부로 정근을 갖고 이재승 대표 혼자서 사업을 전담했죠. 저는 이재승 소장과 같이 등산도 하고 휴일에는 도미니카 출장을 같이 간 적도 있습니다. 그는 현지 사정에도 밝아 저에게 항상 큰 도움이 되었죠.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유종화 한국 적십사사 총재께서 4번이나 그 열악한 곳에 IT를 방문해서 사업을 독려하고 각국 총재회의에 참석하고 그 나라 고인사들 만나서 상의를 했죠. 유 총재는 의무장관까지 여기만 국가 원로인데 IT에서 활동은 실무자였어요. 실무적인 일까지 밤늦도록 10시 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본인이 영어가 유창하시기 때문에 밤 10시까지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또 회의를 리드하고 그랬어요. 2011년 8월에는 IT 적십사사에 한국 적십사사가 혈액 운송 차량 서대와 앰뷸런스 차량 5대를 기증할 때 직접 오셨는데 그때 IT도 한국처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올 날을 저는 믿는다 라는 연설을 하여 대중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지요. IT 국민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말이었고 한국 적십사사가 그 나라의 응급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 근무할 때 이 책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 첨전기 강류를 집필할 때 유 총재에게 추천사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 총재께서 적십사사 총재로서 군인들 이야기니까 6.25 전쟁 이야기니까 북쪽을 자극할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삼가한다면서 정중히 저에게 거절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IT에서 그에게 이 책을 사인해서 증정을 했더니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라고. 그 IT에 그나마 부실했던 행정체계도 지진 이후에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곳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은 언론에 오르기를 좋아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적십사사의 지진 복구 사업이 더디다고 국회에서 질타를 하고 언론은 이를 크게 보도하여 이곳 사정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적십사사를 오해하는 일이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장에서 적십사사가 얼마나 고생하며 열심히 일을 수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파견된 이재승 소장, 김재일 과장은 물론이고 본부 직원의 노력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매일 영상회의를 통해서 벌써 10년 전이지만 그 당시에 그들은 영상통일을 했습니다. 영상회의를 통해서 서울 본부와 IT 파견자가 의견을 조율을 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어요. 유종화 총재와 본부에서 온 출장원 본부 직원들도 이곳에 오면 밤 10시까지 회의하는 것은 기본이고 텐트에서 숙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재승 소장과 김재일 과장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헌신적인 그 근무 자세로 독일 적십사사와 공동으로 혈액사를 했는데요. 독일뿐 아니라 스위스, 유럽 모든 적십사사 직원들이 한국 적십사사 직원들의 그 근무 자세를 칭찬하고 자기들 규함으로 삼는다고 저에게 항상 말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dengu에에 걸렸을 때 사경을 헤맸는데 적십사사 내 천막병원을 그들의 도움으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IT 병원은 시설이 열악해서 그곳에 가면 치료기는커녕 더 악화될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적십사사 병원을 이용한 거죠. 하여튼 그때마다 국제 여러 나라 적십사사 직원들이 그 두 직원을 치사하는 것을 보고 저는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IT에 있는 적십사사 천막병원도 시설이 빈약해서 저희 댕기열 치료나 중이염 치료가 어려워가지고 별 수 없이 나중에 인접국인 도미니카로 후송되어 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친 거죠. 그래서 제가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제 귀가 지금도 짝귀로 훈장처럼 굳어진 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드디어 2012년 7월에 IT의 한국 적십사사의 혈액센터가 훌륭히 완공돼 가지고 이재승 과장은 그 다음에 8월 1일에
본부 홍보실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여튼 이재승 소장님 그리고 김재일 격식사 과장님 정말 그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대들의 노력으로 IT의 수많은 응급 환자들이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한국 적십사사가 국제사회에 영원히 기억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캐나다의 우리 교민인데요. 이동열 선교사와 개프 그 젊은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1964년생인 이동열 선교사는 캐나다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를 받았습니다. 공식 직함은 GAP 글로벌 어시스턴스 파트너스 캡의 사무총장이고 시즌 후에 IT의 소장이 되었죠. 그는 성직자로서도 아주 훌륭하지만은 사업가로서도 더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완이 좋은 분이셨고 쾌활하셨고 사업 수행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겉모습은 수염을 저처럼 기르고 산적 두목이나 부두목처럼 보이지만은 단원들을 아주 자상하게 그렇게 보살펴 줬습니다. 그 갭 글로벌 어시스턴트 파트너스 갭에는 젊은 봉사단들이 항상 10명, 15명 정도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2달, 어떤 젊은이는 1년 동안이나 봉사했죠. 그들은 난민촌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과 생활하면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는 난민촌에서 콜레라 치료센터를 열어서 그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죠. IT의 콜레라는 2010년도 10월에 창궐했는데요. 3, 4개월 만에 8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죠. 저는 갭을 통하여 치아, 칫솔, 수건, 담요 그런 것들을 난민촌에 전달했습니다. 그때 미국으로 이민 갔던 저희 조카, 저희 형님 아들, 딸 송순천이가 그 2학년인 둘째 아들 두 종인을 데리고 IT로 제가 고생한다고 인사차 왔습니다. 삼촌이 저에게 인사도 하고 그 아들을 IT 지진 현장에 봉사활동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였죠. 참 송순천은 제 조카지만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맹모 삼천지교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협력단 사무실에는 땀 흘리며 일할 봉사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종인을 저희 조카의 아들을 개프 현장 난민촌으로 보냈습니다. 두 종인은 그 갭 봉사 현장에서 2주일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며 IT 어린이들에게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그 어린 두 종인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요. 지금까지는 부모 품에서 정말 땀 한 번 흘리지 않고 편한 생활을 했을 테인데 참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고생스러웠겠지만은 소중한 체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코이카 IT 사무소는 2주일 후에 두 종인에게 IT 지진 현장 봉사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는데요. 그 후에 그가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할 때 그 코이카 봉사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참고서에서 제출했는데 그것이 주요해서 합격했다는 말을 나중에 조카 송순천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갭 포토 프랑스 현장에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원더걸스의 선예가 있습니다. 원더걸스 선예와 결혼한 제임스 박도 있었고 이소리, 최선웅, 이승환, 오동근 등의 봉사자 15명 이상이 있었는데 더 이상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군요. 모두가 캐나다, 미국 서울에서 온 무명의 한인 봉사자들이지요. 정말 하늘의 뭇별만큼이나 아름다운 젊은 한국의 천사들이고 젊은이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월요일 4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